아버지의 소망 몇 초 만에 웃고 울며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녀는 은곡 리 교도소에서 열린 책을 통한 이야기 대회에 참가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을 때도 한 문장을 끝내면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호아미는 아버지가 예술의 길을 가기를 바랐고 부모님의 조언을 들었다면 교도소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여자라면 부드럽고 예쁘게 꾸미고 여성미를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호아미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으로 아버지는 딸이 자라서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갖기를 바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길 바랐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호아미는 그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잘 부르고 기타도 잘 치는 예술가였고 호아미는 아버지의 능력을 부러워했지만 예술의 길을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재능을 사회활동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성악이나 예술대학을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아미는 우편통신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제 결정을 듣고 매우 슬퍼하셨지만 제 목표를 알고 나서야 이해해 주셨습니다. 호아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교도소에 온 이후로 항상 죄책감을 느끼며 가족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호아미는 교도소에 온 뒤에야 자신의 노래와 연기 실력을 드러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일하면서도 그녀는 학교와 회사의 문화 및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아픈 마음에 고백 대학을 졸업한 후 호아미는 하노이에 있는 한 카메라와 휴대폰 제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그녀는 고향이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들은 하노이 호아이 더우 지역의 라이사 마을에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호아미는 부동산 거래로 빠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판매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판매자가 될 사람들을 찾아 정보를 모은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명의 남성 후안과 떼 아잉기 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땅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호아미는 두 사람에게 가짜 정보를 주고 땅을 팔고 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믿고 총 6.5억 동을 송금했습니다. 호아미는 그중 일부를 이용해 공무원인 은구엔 꽉 흥에게 부탁해 2개의 가짜 문서를 만들었고 그 후 가짜 서명과 도장을 찍어 실제처럼 보이게 만든 후 고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호아미는 교묘한 말재주를 사용해 선금을 지불한 후 집주인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 7장을 빌려 이를 점검한다고 말하며 구매자에게 팔았습니다. 사건이 발각되자 호아미는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포 당시 호아미는 첫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구금된 후 외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호아미는 계속해서 임신을 했고 첫 번째 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호아미는 형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 호아미는 은곡 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전자제품 제작 부서에서 노동교화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특히 현재 남편과 2 자녀에 대해 이야기하며 호아미는 그래도 나는 운이 좋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이후 매달 남편은 그녀를 방문하고 있으며 2 자녀는 몇 달에 한 번씩 아버지와 함께 교도소를 찾아 어머니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은 3학년이어서 이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눈은 슬퍼요. 집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냐고 물었더니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 나는 딸이 내가 슬퍼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해요. 나는 아이들에게 무고하고 순수한 어린 시절을 줘야 했는데 그 기회를 빼앗아 버렸어요. 아직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가 말을 고르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평범해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서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직장에서의 압박도 없고요. 오직 외부의 가족만이 그런 압박과 오명을 겪고 있죠. 라고 호아미는 전했습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호아미는 자신을 잘 개혁해서 빠르게 형을 감형받고 가족과 다시 만나 피해자들에게 빼앗은 돈을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대신 빚을 지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을 걸은 사람들의 미래는 올해 9월 2일 국경일을 맞아 국가 대통령은 3,035명의 수감자에게 조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우리 당과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베트남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범죄자를 공정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개선된 노력을 기울인 수감자에게는 인도적이고 관대한 태도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올해의 특별 석방 작업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로 이루어졌고 모든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정해진 기한과 규정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정치적, 사회적, 인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 대통령의 특별 석방 결정에 따라 수천 명이 관대한 정책을 혜택으로 받아 가정을 재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대가를 치렀고 일정한 시민권이 제한되었지만 여전히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모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별 석방 정책의 가장 큰 인도적 상징으로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하려는 우선적인 노력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